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물리적인 가치와 감성적인 가치는 달라요. 우리가 기능 특징, 이 피처와 펑션들이 주는 물리적인 가치가 있을 거고요. 또 유저 베네핏이나 어드밴티지가 던져주는 감정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을 거죠. 이 물리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과 감정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이 결합이 돼서 서로 믹스업이 돼서 우리 핵심 가치, 고객이 비용을 지불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거예요. 그걸 여러분은 찾아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가치가 어떤 고객 가치를 만들고 전달하느냐, 이 접점이 맞는 순간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킬 거란 말이에요. 더 많은 거래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맛집을 간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맛집을 가기 위해서 정보를 찾고 운전을 해서 맛집까지 가요. 그죠? 거기에서 줄을 서겠죠. 그리고 맛집에서 이 순서대로 음식을 먹고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북이나 뭐 이런 데다가 그 맛집에 대한 정보를 올리고 카톡에다가 정보를 올리고 이런 행동들을 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물리적인 가치는 맛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했을 때 물리적인 고객 가치는 결국 그 음식이 주는 양, 맛, 가격 이게 될 거예요. 근데 양은 적고 가격은 비싸요. 또는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나마 맛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죠. 그죠? 근데 맛이 내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맛이 없다는 것보다 맛이 내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물리적 가치는 굉장히 내가 지불하는 금액보다 낮은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맛집에 가서 줄을 서는 불편함을 감수해요. 그죠? 먹고 또 빨리 계산하고 나와야 돼요.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그러한 물리적 가치가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 맛집 왔다 갔어. 부럽지? 다음에 너도 같이 올래? 이게 그들이 진짜 맛집에 가는 이유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여자친구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가족이 즐거워하는 모습? 이게 감정적인 가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맛집에 오길 잘했네. 이 집에 오길 잘했어. 역시 맛집이 맞아. 다음에 또 오자. 다음엔 누구랑 같이 오고 싶어. 부모님 모시고 올까? 친구들이랑 올까? 이렇게 느끼는 감정. 이게 핵심 가치가 되는 거죠. 다음에 또 오게 만들고 싶은 이유.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구상하고 있는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있다면 여러분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는 고객들이 또 쓰고 싶어 하게 만드는, 자꾸 쓰고 싶어 하게 만드는, 반복적으로 쓰고 싶게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물리적인 특징, 기능은 무엇이며 감정적으로 그들이 느끼는 가치, 혜택이나 효과는 어떤 게 있냐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 고객 가치를 만들 때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 또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솔루션이 핵심 가치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고객들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어떤 욕구를 갖고 있냐는 거죠. 고객들이 결국 바라는 건 뭐냐는 거예요. 그 바라는, 이게 이제 우리 지금 프로블럼, 니드라고 돼 있는 게 수용 가능성 측면이라면 그걸 여러분이 해결해 주거나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거, 이게 실현 가능성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복적으로 쓸 수 있는 성장 가능성 측면, 핵심 가치는 뭐냐는 거죠. 그걸 차례차례 한번 여러분들이 앞에 우리 가치 가설과 성장 가설을 수용 가능성 측면, 실현 가능성 측면, 생존 가능성 측면으로 살펴봤잖아요. 그걸 물리적인 특징과 감정적인 특징으로 변환을 했을 때 여러분의 고객 가치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고객에게 가장 중요한 또는 가장 시급한, 가장 위험한, 아니면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런 문제나 욕구는 뭐가 있냐는 거죠. 이걸 전달해 줬을 때 고객 가치는 극대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문제나 욕구가 머스트 해브 하냐 나이스 투 해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머스트 해브 한 건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반드시 이게 필요해 라고 하는 거라면 기능이나 특징, 혜택 아니면 효과 중에 나이스 투 해브 한 건 뭐냐면 그래, 그러한 기능이나 특징, 효과, 혜택은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아. 없어도 내가 죽을 만큼 힘들진 않아.
라고 하는 게 이제 나이스 투 해브거든요. 제가 뭐 이제 약간 소프트하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만약에 스테이크를 만들어서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중요한 사람을 초대해서 스테이크 요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스테이크 고기를 사러 갈 때 어떤 고기를 선택하실 거예요? 한우 2플러스? 아니면 미국산? 호주산?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대부분은 비싸더라도 더 좋은 고기를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기를 선택하는 순간 요리가 더 잘 된다던가 요리가 더 맛있어진다던가 이런 우리가 물리적인 것들은 사실 뒤로 밀릴 거예요. 야, 한우 투풀 스테이크야 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소중한 시간이구나. 너는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는구나. 우리 친구 맞구나.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이유가 되거든요. 고기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보다 이 고기가 어떤 거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이제 명품들을 사는 이유하고도 비슷하게 맞겠죠. 나이스 투 해브의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친구가 놀러 와서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는데 파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파를 사러 나가실 건가요? 아니에요. 파가 없으면 그냥 파 없이도 먹어요. 파 넣으면 맛있겠죠. 보기 좋겠죠. 근데 파가 없어도 여러분이 그냥 라면을 끓여요. 왜냐하면 파는 라면을 끓이는 데 있어서 주연이 아니에요. 조연이거나 엑스트라이겠죠.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크게 지장받지 않는 것들. 그럼 여러분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는 여러분의 고객에게 그들의 머스트헤브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솔루션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나이스 투 해브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솔루션일까요? 잘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기능적인 요인들이 있고 감정적인 요인들이 있고 사회적인 요인들이 있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했잖아요. 카카오톡 쓰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우리 서비스가 제공해주는 고객 가치에는 기능이 있고 특징이 있고 혜택과 이익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한번 우리 교차해가지고 한번 검증해 보죠. 그러면 우리 이 세로로에 있는 기능, 특징, 혜택, 이익은 우리가 전해주는 고객 가치일 거예요. 우리 고객 가치의 물리적인 거나 감정적인 특징들이라면, 가치라면 가로축에 되어 있는 거는 우리 고객은 감정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기능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사회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들일까? 이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좀 더 짙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그 접점이 맞을 때 더 강력한 고객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들. 그러니까 기능적인 기능들이거나 기능적인 특징들 또는 감정적인 혜택이나 이익들 아니면 사회적인 특징이나 사회적인 혜택들이 더 강력한 고객 가치를 만들어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공하는 고객 가치의 기능에 어떤 고객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가 제공하는 고객 가치 중에 물리적인 기능에 대해서 감정적인 고객들은 그들의 감정이 변하도록 만들어내는 기능을 찾을 거예요. 그죠? 근데 감정적인 만족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찾기는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능을 만들어낸다라는 거는 굉장히 강력한 고객 가치가 나올 수 있겠죠. 사회적인 만족감을 높이는 기능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뭐 공동구매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팬 미팅? 팬덤들이죠.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만족감을 높이는 기능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제공하는 고객 가치의 특징들을 감정적인 고객들은 어떻게 소비할까? 기능적인 고객들은 어떻게 소비할까? 사회적인 고객들은 어떻게 소비할까를 한번 보자면 고객의 감정이 변하도록 만드는 특징들이 뭐냐는 거죠. 뭐 브랜드 충성도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아니면 기능적인 만족감을 충족시켜주는 특징들은 뭐가 있을까요? 고객들이 기능적으로 만족감을 만들어주는 특징들. 아까 우리 뭐 칫솔과 치약의 예를 보면 우리 뭐 미백 치약 아니면은 뭐 잇몸 전용 치약 아니면 뭐 구취 제거용 치약 이렇게 약간 기능들이 세분화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기능적인 특징, 이 만족감을 충족시키는 특징이 되는 거죠.
기능들보다는 특징들, 얘는 미백 효과가 있어. 이걸 쓰면 여러분의 치아가 좀 더 하얘질 거야. 입냄새가 좀 덜 날 거야. 잇몸이 건강해질 거야. 이런 특징들. 사회적인 만족감을 만들어주는 특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존에 그들이 소비를 하는 솔루션들의 특징 등을보다 더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더 만족하게 만드는 특징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아마 이제 뭐 번들, 아니면 1+1, 뭐 이런 우리 마케팅 전략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걸 우리가 소비함으로 인해서 내가 기존의 것보다 이걸 소비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다고 믿어. 또는 나는 기존의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좀 나 혼자만의 어떤 돋보이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믿어.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사회적인 만족감을 느끼게 만드는 특징들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공하는 이익과 혜택과 관련된 이 주관적인,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고객 가치와 관련돼서 감정적인 고객들은, 기능적인 고객들은, 사회적인 고객들은 어떤 고객 가치를 만들까? 여기에서는 아마 감정적인 만족감 때문에 생기는 혜택과 이익, 또는 사회적인 만족감 때문에 생기는 이익과 혜택이 아마 강력하게 작용을 할 텐데, 기능적으로 우리가 전달해주는 이익과 혜택은 사실 사람들마다 똑같다면 거기에서 느끼는 그 어떤 주관적인 혜택과 이익을 서로 다르게 느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공하는 고객 가치 중에 기능과 특징적인 부분들, 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기능과 특징들이 제공하는 것과 우리가 제공하는 고객 가치 중에 고객들이 느끼는 감정적인 혜택과 이익들은 다르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다르게 작용하는 두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여러분의 솔루션을 기존의 솔루션보다, 경쟁자의 솔루션보다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게요. 고객들은 감정적인 혜택 때문에 필요성을 느껴요. 그래서 기능적인 특징에서 이걸 사고 싶어 라고 만드는 느낌을 갖게 만들고, 사회적인 혜택 때문에 구매를 결정하게 만드는 의사결정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감정적인 혜택이에요. 날씨가 추워졌어요. 내가 뭔가 두꺼운 옷이 필요해 라고 하면 옷장을 열어보겠죠, 여러분이. 그래서 옷장에 마땅한 뭐 두꺼운 옷이 없어요. 외투가 없다. 그럼 이걸 사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기능적인 특징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고르겠죠. 쭉 여러 개 고를 거예요. 이 회사의 이런 제품, 저 회사의 저런 제품, 이런 것들을 쭉 고른 다음에 결국 선택하는 건 뭐냐면, 요새 이 브랜드를 많이 입어, 이런 디자인을 많이 입어, 이런 색깔을 많이 입어, 이런 사회적인 특징들, 사회적인 혜택들,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아마 구매를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 여러분의 고객들이 기능적이다, 감정적이다, 사회적이다, 이 여러 가지 그들이 행동하는 동기 요인들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이 제공하는 고객 가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고객 가치는 고객들의 어떠한 감정, 어떠한 특징, 어떠한 것들을 건드려서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서 그들은 그걸 소비할까. 이 시나리오를 좀 만드시면 우리가 고객을 이해하는데, 고객 가치를 설계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비즈니스 기초 가설을 모두 9칸을 모두 작성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중에 여러분의 고객이 기능적인 사람들이라면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택에 있어서의 기능과 특징과 혜택, 이익을 적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고객이 기능에 대해서는 기능적으로 반응하고, 특징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반응하고, 혜택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그러면 기능적 기능과 사회적 특징과 감정적 혜택, 이 세 가지만 작성이 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이 워크시트 2를 사용을 할 때는 모든 칸을 다 채우시는 게 아니거든요. 해당되는 것만 채워서 그 해당되는 것들이 어떻게 나에게 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느냐, 영향을 주느냐, 의미 있는 데이터를 주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워크시트를 작성하실 때는 여러분이 해당되는 부분만 작성을 하신 다음에
작성된 부분 간의 상관관계 아니면 스토리의 흐름 이런 걸 갖고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좀 만드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이걸 작성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프로블럼 솔루션 핏 외에 고객 가치 측면에서 또 알아봐야 될 거는 저희들이 이제 아까 수용 가능성이나 그 실현 가능성, 성장 가능성 측면에서 가치 가설과 성장 가설로 나누어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과 비즈니스를 시작한 다음으로 이제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프로블럼 솔루션 핏은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검증해 봐야 될 고객의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고객 가치 측면이라면,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는 측면에선 프로덕트 마켓 핏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만든 솔루션들이, 프로덕트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수용될 수 있을 것인가, 진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고객들이 자기가 찾는 것들을 자기가 쓰고 싶어서, 사용하고 싶어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뭘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정보를 찾아보고 선택을 하고 구매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그것들을 다시 반복해서 사야 되고, 주기적으로 사야 되고, 자기가 사서 자기가 사용해서 좋았던 경험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알리고, 뭐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우리가 발생하게 될 건데, 이렇게 우리가 시장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 이 프로덕트나 서비스가 과연 이 시장에 이렇게 안착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보는 게 이제 우리 프로덕트 마켓 핏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우리 목표 고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목표 고객들이 그 찾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그들의 어떤 문제점, 욕구들,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걸 찾아내는 게 이제 우리가 그 프로블럼 솔루션 핏이었다면, 아래 두 개가 프로덕트 마켓 핏은 그 고객 가치가 어떻게 기능으로 세팅이 돼서 고객이 그걸 쓰는 경험으로 이어지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결국은 이 제품을 씀으로 인해서 고객이 어떤 고객 가치를 갖게 될까, 고객 가치에 대한 경험을 갖게 될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지, 지금 어떤 제품이나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있는지, 이걸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돼요. 결국은 프로덕트 마켓 핏하고 프로블럼 솔루션 핏이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아니면 순차적으로 검증이 되고 발전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자료는 2015년에 조사한 자료와 작년에 조사한 자료를 비교해 놓은 거거든요. 미국의 CB 인사이트라고 하는 우리 이 어떤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는 지표, 뭐 이런 것들을 리포팅을 하는 곳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2015년이죠. 우리 7년 전에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주요한 이유를 보면, 노 마켓 니드, 시장에서 원하지 않는 걸 만들어. 그러니까 팔릴 수 있는 제품, 고객들이 사고 싶어하는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네가 만들고 싶은 제품, 본인이 이게 잘 팔릴 것 같아,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만든 제품들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망한다는 거죠. 그 비율이 전체 망한 사람들 중에 42%, 뭐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중복응답이니까요.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했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 우리 현금이 떨어져서라는 이유도 보면, 결국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이 떨어지기 전까지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매출이 일어나야 그 매출이 또 다른 재원이 돼서 자본이 돼서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죠? 종잣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이제 뭐 팀이 뭐 깨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작년의 조사를 보면 뭐 현금이 떨어져서, 그 다음에 이게 두 개가 사실 위에 상위 두 개가
순위가 좀 바뀌긴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미국에서도 린 고객 개발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프로그램이 많이 이 전파가 되고 실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그래 고객이 뭘 중요하게 하는지 프로블럼 솔루션 핏에 대한 거는 찾았단 말이에요. 프로블럼 솔루션 핏에 대한 거는 찾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금이 떨어질 때까지 매출을 못 일으키고 망했다라는 거는 프로덕트 마켓 핏을 못 찾은 거예요, 이들이.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어떻게 고객을 설득할 것이며 어떻게 시장을 구축해서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결과, 사업적 성과 이걸 갖다 줄 거냐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프로덕트 마켓핏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이 화면에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유념해서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이 제공하는 솔루션이 고객 가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그들의 고통을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해결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구체적인 이익이 뭐냐는 거죠. 그 이익이 머스트 해브 하냐 나이스 투 해브 하냐 이거에 따라서도 중요할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 그러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 우리가 크게 범위를 잡으면 서로 다른 문제, 다른 고통도 다를 것이고 그러한 문제나 고통을 느끼는 크기도 다를 것이고 이유도 다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타겟 설정을 여러분의 목표 고객 설정을 가능한 한 좁게 정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타트업은. 왜냐하면 스타트업이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죠. 해결해 주려면 여러분이 그만큼의 서비스 볼륨도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능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조직,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자본,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모든 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특정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혼자서 해야 되는 스타트업이니까 혼자서 해야 되는 측면이라면 여러분이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아마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특정한 시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발견했다면 여러분과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2명, 3명, 4명 이렇게 늘어난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범위는 그만큼 또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스타트업은 항상 저희들이 이제 내로다운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목표 고객을 가능한 한 좁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퍼스트 커스터머죠. 첫 번째 고객은 누가 될 것인가.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의 펑션이나 피처 중에 고객들이 반드시 쓸만한 것들 기능을 쭉 한번 우선순위를 갖고 나열해 보세요. 여러분의 고객 가치 중에서 펑션이나 피처 중심으로 쭉 적은 다음에 한쪽에 고객의 혜택, 이익, 감정적인 이유를 한번 적으신 다음에 여러분이 고객이라면 이러한 감정적인 이유의 혜택이나 아니면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선 어떤 기능이나 특징들이 제공되어지는 게 제일 좋을지 여러분의 기능이나 특징들의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초기 버전의 서비스에서 초기 버전의 제품에서 먼저 구현해서 고객에게 강조를 해야 될 고객 가치는 무엇일까? 이게 좀 명확하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칸에 가장 상위의 피처 5가지를 정의하는 방법이 될 거고요. 그랬을 때 이건 이제 우리 이 프로덕트 마켓핏 측면에서 고객 가치가 고객에게 전달되기 위한 채널, 가설이라고 보통 이제 저희는 설명을 하는데 고객들이 여러분이 제공하는 고객 가치를 어떻게 찾을까? 어디에서 어떻게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할까? 이거에 대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앱을 개발한다면 앱스토어에 등록을 해서 고객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하루에 앱스토어에 구글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아니면 애플의 앱스토어에 올라오는 앱이 하루에 몇 개나 될까요? 여태까지 올라온 앱은 얼마나 될까요? 그 중에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 아이디어의 카테고리와 동일한 카테고리에서는 또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사용자라면 그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일까요? 이걸 여러분 잘 설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그 우리 맥킨지의 자료를 보면 우리 이제 그 멀티 채널 마케팅이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멀티 채널이 뭐냐면 우리가 고객에게 우리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유튜브와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이게 복합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소셜 마케팅을 만약에 한다면, 온라인 마케팅을 한다면 유튜브에서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되겠죠. 사용자 체험을 강화시켜야 될 거예요. 블로그는 아주 세부적인 정보들을 전달을 해야 되겠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은 뭐죠? 그들에게 이미지로 한눈에 다가갈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해시태그로 여러분들이 인스타와 블로그와 유튜브를 만든다면 각기 다른 컨텐츠이지만 각기 다른 채널에 있지만 여러분들의 고객은 유튜브를 보다가 궁금해서 블로그를 보고 인스타그램에서 이미지를 확인하고 구매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해시태그를 따라서 인스타그램에 들어와서 이미지가 예쁘기 때문에 상세한 정보를 블로그에서 보고 사용자 체험을 유튜브에서 간접적으로 체험한 다음에 구매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고객이 여러분의 서비스, 여러분의 솔루션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찾아가지고 다운로드할까, 설치할까, 구매할까 이거 반드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급을 해서 얼마를 받고 뭐 우리가 하나를 팔 때 뭐 우리 그 한 건마다 한 개마다 얼마를 받을지 뭐 아니면 서비스 이용 한 회당 얼마를 받을지 아니면 정기 구독 모델처럼 한 달에 얼마를 받고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인지 아니면 유료화 버전으로 처음에 구매를 하고 나면 특정한 수준의 서비스는 무료로 전부 쓰게 그들이 그 구매 비용 안에서 쓸 수 있게끔 해줄 것인지 이게 이제 명확하게 여러분 설계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이 수익 모델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어요. 매달 얼마쯤 들어올 거야. 몇 개가 팔리면 얼마쯤 들어올 거야. 몇 명이 얼마쯤을 소비해 줄 거야. 이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수익 모델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파악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 여러분이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 얼마의 수입이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언제 얼마를 쓸 수 있는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프로덕트 마케팅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의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덕트 마켓핏을 검증하는 그걸 좀 유형별로 좀 구분을 해보자면 시장에서 즉각적으로 여러분이 이러한 앱이나 서비스, 뭐 앱이나 웹 아니면 뭐 서비스 솔루션, 소프트웨어 이런 거를 만들었을 때,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점진적으로 어느 정도 축적이 된 다음에 한꺼번에 시장에서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특정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특정한 사용자 수, 특정한 가맹 수, 아니면 특정한 거래 수 이러한 우리 경영상에 의미 있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반응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시장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의 대표적인 게 우리 넷플릭스, 뭐 우버 이런 것들이 되겠죠. 넷플릭스에서 얘네들이 의사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컨텐츠를 만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몇 명이 시청했어, 몇 분 동안 시청했어 이거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컨텐츠를 만들길 잘했네 못했네 이거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우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우버 이제 이렇게 택시처럼 쓰고 나면 여러분 뭐 카카오티를 이용해서 택시를 타고 나면 이번 기사님은 어땠어요? 뭐 친절했어요? 뭐 택시한 상황은 어땠어요? 최적 경로로 갔어요? 이런 거 왜 물어보는 항목들 나오잖아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 고객들이 경험한 거를 실시간으로 알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로 개선할 수 있는 거죠. 고객에게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 그 서비스와 얽혀있는 이해관계자들, 뭐 그걸 이렇게 고객에게 전달하는 채널에서의 공급자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즉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비즈니스도 있는 반면에 어느 정도 양이 축적이 됐을 때 그 시장의 반응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구축이 돼야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이 사용량이죠. 사람들이 매일 쓰는 게 며칠 동안 반복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의미 있는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고객의 반응을 알 수 있는 우리 프로덕트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단 말이죠. 특정 마일스톤에 달하는 것들은 대부분 플랫폼 비즈니스들이에요. 어느 정도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였을 때. 그러니까 우리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게스트와 호스트가 일정 비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고를 보시면 예전에 에어비앤비는 광고를 할 때 어떤 숙소가 어떻게 좋아, 어떤 숙소가 뭐 깨끗해, 뭐 이런 것들에 집중을 했다 그러면, 요새 에어비앤비는 너 이런 데서 살아보고 싶지? 친구들이랑 파티할 수 있는 숙소야. 이런 식으로 우리 광고가 나오잖아요. 이제는 호스트와 게스트가 어느 정도 전 세계를 다 커버하고도 넘칠 만큼 구축이 된 거거든요. 그럼 그들은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고객들이 그냥 숙소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 숙소에서 무엇을 할지를 그들은 경험상으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어비앤비에 들어가면 이제는 단순히 숙소 예약이 아니라 그 숙소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들까지 추천을 해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특정한 마일스톤에 도달을 했을 때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넥스트 비즈니스 아니면 넥스트 프로덕트 이런 것들까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지표를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프로덕트 마켓핏 측면에서 팔릴 수 있는 프로덕트를 최소한으로 테스트하는 건 뭐냐면, MVP를 만들려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최소 우리가 편향 제품, 최소 실행 제품,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객들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 이 제품, 이 프로덕트나 이 솔루션을 쓰는데 고객들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쓰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테스트가 MVP에 담겨야 돼요. 이 MVP를 가지고 그들이 뭔가를 쓰려고 해, 뭔가를 하려고 해, 그럴 때 몇 분이 걸려, 몇 초가 걸려, 기존의 것보다 몇 초가 단축이 돼, 몇 분이 단축이 돼,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프로덕트를 가지고 우리가 시장에서 프로덕트 마켓핏을 테스트해야 된다는 거죠. 무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무게를 잡는 무게감이라고 얘기를 하면, 똑같은 무게라도 어떻게 드느냐, 어떤 수단으로 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무게감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5kg의 가방을 드는 데 있어서 우리 멜빵이 되겠죠. 이 배낭 끈이 어떤 넓이로, 어떤 길이로 어떻게 설계가 돼야 고객들은 5kg의 이 배낭을 매는데 어깨가 가장 안 아플까? 이게 우리가 이제 프로덕트 마켓핏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우리 프로덕트가 과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서 팔릴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걸 테스트할 수 있는 지표를 우리한테 갖다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IT 서비스 쪽이시니까 IT 서비스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테스트할까라고 얘기했을 때는, 앞서 우리가 계속 강조해서 나오는 말이지만 피처와 베네핏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아마 카드 뉴스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카드 뉴스 형태로 만들거나 아니면 카드 뉴스 형태의 컨텐츠처럼 만들어서 그냥 고객에게 던져주는 거죠. 자, 너 이거 갖고 뭘 할 거야? 이런 기능들이 있으면 넌 어떤 걸 할 거야? 어떤 걸 하고 싶어? 어떻게 쓸 거야? 이걸 그냥 던져주는 거죠. 그 카드 뉴스의 조합을 던져주면 그 중에서 막 조합을 할 거예요. 그거 갖고 뭐 할 거야? 그 기능들이 있으면 너 뭐가 좋아져? 네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저 베네핏, 어드밴티지를 찾을 수 있겠죠. 또는 여러분이 만약에 앱을 만들어야 되면 여러분 앱의 주요한 기능들, 서비스의 중요한 장치들을 카드 뉴스로 만든 다음에 쭉 한 다음에, 자, 네가 만약에 이 서비스 솔루션을 만든다면, 네가 만약에 이 앱을 만든다면 어떤 순서로 이용하게 만들 거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고객에게. 그러면 고객들이 나열을 하겠죠. 그게 여러분의 UX와 UI를 만들어주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고객들이 내가 제공하는 프로덕트나 솔루션을 어떤 의미로 어떻게 해결할지를 반드시 테스트해 보시고 제품을 설계를 하셔야 여러분이 프로블럼 솔루션 핏 그리고 프로덕트 마켓 핏을 맞출 수 있는 고객 가치를 설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지금 여러 차시를 거쳐가지고 여러분이 시장에서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고객 가치를 어떻게 디자인하면 되는지에 대한 강의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프로블럼 솔루션 핏에서 프로덕트 마켓 핏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우리 서비스가 갖고 있는, 우리 솔루션이 갖고 있는 피처와 펑션과 같은 물리적인 특징들,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고객들이 얻는 유저 베네핏과 어드밴티지와 같은 감정적인 특징들, 이것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형성이 돼서 구매의 어떤 요인이 가장 결정적인 그 의사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이걸 반드시 찾을 수 있어야 여러분이 시장에서의 실패가 조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쪼록 지금까지 이어진 우리 밸류 디자인 강의가 여러분이 훌륭한 고객 가치를 만들어내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